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아우디 A6 풀체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우디 A6를 기다리시는 분이 정말 많죠. 저도 A6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A6와 A7 도대체 우리나라에 언제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떤 옵션으로 들어오고 어떤 라인업이 들어올지 언제쯤 판매가 시작될지를 좀 종합해 봤습니다. 초보자이신 분들이 봐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도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우디 A6가 수입차 판매 순위에서 드디어 제로가 되었어요. 2019년 4월 수입차 판매 순위 방송했던 거를 보시면 아우디 폭스바겐 판매 대수가 0, 이걸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 작년에 아우디 A6 40 TFSI 끝물 모델을 판매할 때 이 정도는 할인 금액이 예전에 할인했을 때보다 적다, 좀 기다리셔라, 할인이 완전 커졌을 때 구매를 하시거나 풀체인지를 기다리시는 게 낫겠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고, 원래 예정대로라고 하면 2019년 상반기에 아우디 A6, A7이 출시가 됐어야 되는데 폭스바겐의 상황이나 이런 전반적인 수입차 흐름을 봤을 때는 한 2019년 하반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건 이제 검증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우디 A6 풀체인지가 국내 판매를 시작하게 되는 그 시점은 2019년 11월에서 2020년 3월 요 시즌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차를 구매하기 전에는 경쟁 모델과 비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언제 내가 사야겠다라는 계획을 잡기까지는 최소 2달에서 3달 정도는 소요가 될 거예요. 아주 신중하게 알아보게 되는데요. 일본도 이제 아우디 A6 풀체인지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한국이 가장 꼴찌입니다. 예전엔 어땠느냐? 아우디 A6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출시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후면 들어왔었어요. BMW나 벤츠보다는 좀 늦긴 한데 그래도 신차 나온 지 1년이 넘도록 안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아우디 A6 풀체인지는 판매하는 영업사원분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고 계십니다. 아우디를 구매하기 위해 지금 전시장을 간다고 해도 구매할 수 있는 차가 아예 없어요. 판매 대수가 제로, 전국 제로입니다. 일단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최근 인증된 차량들을 보면 아우디 A3 40 TFSI, 아우디 S3, 아우디 A5 45 TFSI의 쿠페와 까브리올레와 스포트백, 아우디 Q7 45 TFSI, 아우디 TT 로드스터 45 TFSI 이렇게 인증이 신규로 났는데 평택항에 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판매를 시작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모델들은 2019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한 6월에서 7월 그때쯤부터 판매를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부분인데요. 아주 희한한 게 아우디 A6 40 TFSI면 끝물 모델이거든요. 끝물 모델인데 최근에 뜬금없이 인증 변경이 됐어요. 새로 인증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차량이 어떤 재고가 또 있어서 새로 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인증을 낸 건지 풀체인지 모델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풀체인지 모델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해외나 국내나 이제 아우디 A6 라인업 자체가 디젤 중심에서 가솔린 중심으로 변경이 될 거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 기본 라인업에 추가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델은 55 TFSI 6기통 가솔린 모델이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과 일반 가솔린 모델 두 가지 라인업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340마력 51토크의 7단 S트로닉 자동 변속기가 기본 탑재되어서 1리터를 주유했을 때 12.3km, 리터당 12.3km의 주행 연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 이제 복합 연비로 환산을 하면 한 10.5km 정도 수치가 나올 것 같고요. 아우디 A6에 적용된 7단 듀얼 크러치 S트로닉 자동 변속기, 8단 변속기를 사용하는 BMW나 9단 변속기를 사용하는 벤츠 대비 연비가 생각보다 꽤나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우디 A6 풀체인지 모델은 전폭이 1885로 BMW 5 시리즈보다 17mm가 넓고 벤츠 E클래스보다 35mm나 넓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같이 세워놓고 보면 아우디 A6가 가장 커 보이는 것이고 높이는 세대 중에 가장 낮아요. 가장 낮고 길이도 세대 중에 가장 깁니다. 4950이고요.
BMW 5 시리즈가 4936, 14mm가 차이가 나죠. 벤츠 E클래스는 4925, 25mm나 길이가 차이가 나는데, 예전에 아우디 A6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이 차량 사이즈 대비 좁았어요. 뒷좌석 각도도 불편하고 뒷문도 굉장히 조금 열려가지고 승하차도 불편하고 뒷좌석이 생각보다 불편해서 전륜 기반의 아우디 A6가 왜 이렇게 좁지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풀체인지 모델은 어떨지 실제가 나오면 이제 타봐야 알겠지만 해외 리뷰를 보면 기존 모델보다 꽤나 넓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봤을 때 BMW 5 시리즈와 벤츠 E클래스를 내가 지금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고, 2019년 하반기에 차를 구매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우디 A6도 같이 고민을 하셔라 라고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비교를 해드린 거고요. 아우디 A6가 그러면 내가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옵션이 아주 훌륭한 BMW, 벤츠 E클래스 수입차 판매일을 꾸준하게 이어오는 이 인기, 그 중간에 아우디 A6가 어떤 매력으로 끼어들 수 있을까, 그리고 아우디 A6가 시기적으로 안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면은요, 일단 아우디의 자랑인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와 테일램프가 굉장히 예쁜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미지 리뷰에서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최대 22개의 레이더, 센서, 카메라, 반자율 주행을 비롯해서 자동 제동, 충돌 방지 기능 등 아주 다양한 안전 옵션이 기본 사양이고요. 12.3인치 와이드 콕핏, 터치가 지원되는 MMI, 카플레이, 앰비언트 라이트, 파노라마 루프, 서라운드 뷰, 이런 BMW나 벤츠에서 볼 수 있는 옵션들 외에 반자율 주행이 기본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주목할 부분이고요. 48V MHE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로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BAS라고 해가지고 벨트 구동식 발전기 스타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입차, 독일 차들을 보면 정차 중에 시동이 파라라 하고 꺼지고 다시 이제 가속 페달을 탁 밟으면 투룽 하고 시동이 걸리는데, 우르릉 하고 차가 진동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디젤이건 가솔린이건 이질감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벨트 구동식 발전기 스타터, 거의 시동이 걸렸나 안 걸렸나 잘 모를 정도로 진동과 소음이 없다고 하고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최대 12kW까지 힘을 낸다고 하는데, 배터리 보증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보통 3년 6만 정도의 보증 기간을 갖고 있는데, 그 외에 배터리 보증이 따로 얼마까지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용량은 9.6Ah, 콰트로와 일반 전륜 구동 모델이 있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콰트로가 유명하죠. 아우디 A6의 55TFSI 6기통 가솔린이나 4기통 가솔린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 아니면 일반 모델 콰트로를 선택할지 안 할지, 이런 전반적인 아우디 라인업을 볼 때 BMW와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할 것 같고요. 나오자마자 할인은 없을 거예요. 나오자마자 할인은 없을 건데, 옵션, 디자인, 가격, 성능 이런 부분에서 벤츠나 BMW의 중형 세단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어떤 부분에선 아우디가 더 매력적인 부분도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보통 독삼사를 얘기할 때 벤츠, BMW, 아우디, 벤비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포르쉐, 벤츠, BMW, 포르쉐와 BMW, 벤츠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우디가 왜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느냐, 이게 밸런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후륜 기반의 BMW, 벤츠, 포르쉐와는 다르게 전륜 기반의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주행할 때 커브길이나 코너링에서 밸런스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나쁘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수입차를 처음 선택할 때 볼보와 아우디가 오히려 더 이질감이 없을 수도 있다는 부분하고,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 흔한 거를 좀 배제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우디 A6가 어쨌든 한 3년 동안 제대로 판매를 못했기 때문에 아우디가 최근에 도로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 A6 나오자마자 샀을 때 뭔가 희소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오자마자 빵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지는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아우디 A6가 출시하고 나서 1년 6개월이나 2년 가까이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 선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3년 주기로 풀체인지와 페이스리프트 모델 변경 주기가 3년인 차량을 1년 반 정도가 됐을 때 내가 구매를 하는데, 나오자마자 할인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할인을 한 푼도 안 받고 내가 아우디 A6를 구매를 했는데,
1년 반에서 2년이 있다가 구형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경쟁하고 있는 모델 BMW 5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가 아우디 A6 풀체인지가 나왔을 때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는 시기와 딱 맞물릴 수가 있어요. 부분 변경 모델과 풀체인지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풀체인지 모델은 말 그대로 풀체인지입니다. 모든 게 다 바뀌죠. 디자인도 바뀌고 뭐 차체도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인테리어도 바뀌고 거의 모든 게 바뀌면서 부작용이 있습니다. 불량, 고장, 생각지도 못했던 제성능이 안 나오거나 매연이 많이 나오거나 연비가 더 안 나오거나 출력이 떨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됐던 소비자가 그걸 다 떠안아야 되는데 할인도 못 받고 제일 비싸게 사서 신형이라는 느낌 외에 나머지가 다 단점인데요. 완성도가 더해진 벤츠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와 BMW 5 시리즈, 거기에 아우디 A6 풀체인지 모델이 경쟁을 할 때 A6 불량률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아우디 A6가 반응이 좋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반응이 없을 경우 판매를 시작하고 한 6개월 1년 만에 할인을 딱 때려버리고 모델도 페이스리프트 바뀌어버릴 그런 시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라, 시기를 잘 잡아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준비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아우디 A6 이미지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또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